이 시간에는 장애인 교육학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꼭 맞는 성교육 교재를 집필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발달장애인 성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강의 내용으로서는 한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신 대로 첫 번째, 발달장애에 대한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교사로서 갖고 있는 편견이 무엇인가. 또 세 번째, 실제 경험하고 있는 성폭력의 실태와 특성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쉬운 그림 교재를 활용하는 성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전국장애인교육학교 지도자 세미나 때마다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강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교육학교마다 성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간접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교회의 정서를 고려해 볼 때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정의 영역에서까지 문제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인 회복과 전인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학생 관리와 부모의 고민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경계를 두고서라도 교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병증의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성적인 문제를 방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성인 발달장애인 중에는 다수가 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에 대한 관심은 비장애인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인 장애인들이 성적 경험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경증의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상황 분별력과 자기 통제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쉽게 성적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성적인 문제를 바람직하지 못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성교육을 시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성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인식에서는 장애인 교육학교에서 성교육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거나 시기상조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성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그리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교육학교에서 왜 성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성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제 장애인 교육학교에서 학생의 수준에 맞는 성교육을 누가, 언제,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장애인 교육학교 현장에서는 많이 성교육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었지만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효과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교회에서 교사가 1:1로 소그룹으로 너무나 유용한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성교육 교재가 발간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일반적인 편견이 무엇인지, 성추행과 성폭력의 실태와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쭉 살펴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발달장애인 성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교육에 대한 첫걸음은 인권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권리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스스로 성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구를 애써 외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부모들조차도 내 자녀가 성인으로서 성장하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성적 욕구, 성적 반응이 있을 때는 애써 모른 척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냥 놔두면은 저절로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권리적 차원에서 당연히 생각하고 접근해 줘서 또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성적인 문제는 발달 장애에 있어서도 누구나 다가 본능적인 욕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능적인 욕구,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서는 당연히 염려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또 이 성적인 문제, 욕구를 해결을 해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또 당면한 문제에 탁 당해서는 누가 해야 되지? 이런 문제에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인 교육, 성적인 문제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교육을 하는 것은 인권적인 문제에서 먼저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구와 이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발달장애에 있어서도 이 성적 욕구는 개인적인 차이가 비록 있을 수 있지만은 비장애인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발달장애는 인지가 낮을수록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이런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상황과 장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서툴게 표현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자기 욕구를 표현한다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설적이고 감각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욕구를 표현하고 장소를 구분해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이것을 잘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교육을 강구하거나 또 무관심하게 된다면 현실적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히려 교육을 함으로써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교육 방법으로서 두 가지 제가 추격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구와 반응은 비장애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대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편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같은 욕구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또 무성적이다, 느낌이 없다, 또 중성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세 부류로 대체적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적인 편견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도 성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이 있다라는 것이죠.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도 생활 연령을 무시한 채 인지 기능만으로 판단해서 아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성적인 사람으로 보고 성을 억누르거나 또 부인합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또 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일관성 있게 발달합니다.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발달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감각적으로 직설적으로 물론 상황에 맞지 않지만 쉽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민망한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이러한 자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상황과 이제 분위기에 맞도록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발달장애인은 성적 욕구와 충동을 느끼지 않거나 또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편견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적인 존재로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출생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또 애정을 갖게 되고 또 친밀감을 형성하고 성적 감각 및 욕구를 가지고 또 자존감을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발달장애는 비장애인보다 신체 발달보다는 정서나 인지 발달이 느려서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된다라는 것이죠. 교육의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또 교육함으로써 문제를 많이 예방할 수 있고 바람직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발달장애인은 의존적이어서 유아적 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인에 맞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이것이 교육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 장애인은 독립된 주체로 봐줘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성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성적인 욕구도 이제 무관심하기보다는 또 무시하기보다는 그래서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발달장애는 성적 욕구를 조절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의 감각을 깨워주면 오히려 성행위에 탐닉하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편견입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은 발달장애는 성에 대한 감각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적 욕구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 뿐입니다. 그러나 성에 대한 개념을 지속해서 교육한다면 이게 바른 것이야. 이렇게 표현해야 돼. 라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성교육을 하면 관심이 커져서 부적절한 성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성적 발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능력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발달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어린아이 같아서 성적 행동을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이 견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올바른 전공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은 제한적인 정보 때문에, 그리고 왜곡된 정보를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이 스스로 습득한 잘못된 성적 지식을 쌓아둘 때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 변화를 알게 하고 나이에 맞는 이 성교육이 적절하게 때에 맞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지적 능력이나 감각장애 때문에 성교육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지식적인 내용의 습득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생애 주기에 맞게 성을 느끼고 표현하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교육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육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일곱 번째, 부적절한 성행동은 무시해야 된다. 그리고 가만두면 저절로 사라진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교사나 부모가 계속 지도하다 보면 오히려 행동이 강화된다라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는 방법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보지 못했다거나 혹은 그냥 두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행동을 계속해도 된다라고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이제 굳어져 가지고 이제 습관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면요, 결코 문제 행동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전문가만 발달장애인에게 성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장애인은 제한된 환경과 제한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제한된 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의 성적 표현이나 역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적 표현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성적 행동과 교육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편견이란 무엇인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은 성인이 되어도 성에 관해 어린아이와 같다. 편견이죠. 두 번째요. 장애인은 성적 욕구와 충동을 느끼지 않거나 다르다. 세 번째요. 장애인은 의존적이어서 유아적 행동이 나타난다. 네 번째, 장애인은 성적 욕구 조절이 안 된다. 오히려 교육하면은 성행위에 탐닉한다. 다섯 번째요. 성교육은 관심이 커져서 부적절한 성행동이 나타난다. 여섯 번째, 지적 능력, 감각장애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일곱 번째, 부적절한 성행동은 무시하고 또 가만두면 저절로 사라진다. 여덟 번째, 전문가만이 발달장애인에게 성교육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장애인의 성폭력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에서 친밀한 관계보다는 또 무관심하거나 소외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술을 익히지 못함에 따라서 사회성이 부족하게 되고 또 관계성이 부족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상황 판단력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친밀감을 갖고 이제 돈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선물을 제공하면서 유인하면 쉽게 마음을 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똑똑한 발달장애인일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통해서 이제 쉽게
성추행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력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지속적인 성폭력이 발생하며 다른 유형의 장애보다는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의 안전지대일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거주시설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요, 거주시설의 종사자, 또 보조교사, 자원봉사자, 또 학교 같은 경우, 또 직장의 경우,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에 노출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밀감을 갖고 다가오는 이 성폭력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나를 좋아하는구나. 연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성추행을 당해도, 성폭력을 당해도 이것이 성폭력인지 성추행인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성관계인지 성폭력 피해인지 판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이면서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발달장애인들이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는 주위의 무관심과 소외, 그리고 인지의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쉽게 유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똑똑한 장애인들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성추행과 성폭력에 쉽게 노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애인의 성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 교학교 현실에 있어서는 어느 교회가 성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일에 교회 학교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예배와 공과하고 연결 활동을 진행하면서 또 다르게 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교육을 누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적어도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교육 자료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교재와 이 방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교육 자료를 가지고 성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애인 교회 학교 안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교육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성교육 교재를 가지고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알고 싶어요라는 이 성교육 교재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히 집필한 책입니다. 올해 이제 초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성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2단계는 성인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작된 책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단계에 있어서는 한 7가지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2단계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성교육 내용은 한 13개 제목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7개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는 중증장애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교재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림과 쉬운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토론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 기초하겠죠. 성경 본문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또 말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은 쉽게 간단하게지만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 열기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X, O 해가지고 두 가지 상으로 아주 쉽게 교육 목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 내용,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몸에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냄새가 나요. 냄새 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퀴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도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율적인 교육 한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해서 정답과 오답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냄새나기 쉬운 부분이 어딘 것인가. 벌레 형식의 아니면은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겠지요. 자, 자율적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실질적으로 냄새나는 부분 이것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스티커를 통해서 교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를 깨끗하게 닦겠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학생도 따라할 수 있도록 또 나는 손을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또 나는 몸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따라 말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죠. 굉장히 쉽게 그림으로 내용들을 표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자율적이고 그리고 스스로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과를 한번 보신다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단계 경청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이 공과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13개로 주제를 잡아 보았습니다. 성추행과 성폭력을 예방하는 13개의 주제. 이 13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의 종류와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경청 아이들은 충분히 글을 읽고 또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목과 그림을 보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또 부모와 함께 읽고 자유 토론을 통해서 마음 열기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학생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 있는 내용, 역할극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도 한번 주제의 내용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역할극을 할 때는 교사와 부모가 또 진행할 수 있고 반대로 역할을 하는 학생이 또 맡아서 서로 이 내용을 확인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진하게 표현했고 또 답은 동일한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학생 같으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쉽게 이 문제풀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 소그룹으로 이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교육 교재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집필하면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고 유용하고 또 효과적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에게 있어서도 1:1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교육 도구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스토리보드 교재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종이 카드 교재입니다. 1:1로 또 소그룹으로 열린 교육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교재와 함께 또 다른 교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장연에서 이번에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성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교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교학교에서 발달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교육하느냐, 이게 사실 어려운 측면입니다. 마음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성교육을 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사의 의지와 열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욕구의 현실, 성문제의 현실을 살펴본다면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성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구로서는 인형을 통해서 인형극이라는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할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림이라는 교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주사위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굴려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교구, 이 교재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파는 사회에서 구입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주 쉽게 또 성경적으로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특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또 형제가 학생들에게 교육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부분에 착안해서 교재를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교재는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가 시간을 갖고 7과 내지는 경증 아이들은 13과 이것을 아이들 수준에 맞도록 그리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재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 누가 교육한다고요? 부모나 형제가 1:1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교회학교에서는 이 성교육 교재를 이 가정에 한 권씩 다 공급해서 가정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발달장애에 대한 성교육 교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와 또 아이들이 일하는 직장, 또 가정뿐만 아니라 또 다니는 복지나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다면 성교육을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성적 욕구 얼마나 큰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이 성적 욕구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는 이런 태도를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육을 하면서 바람직한 성적 욕구를 표현하고 또 발산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고 모두가 다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교학교에서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성교육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은 성문제가 심각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볼 때 적합한 질문은 아닙니다. 이제는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사역자들 상담해 보면은 성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성교육은 지금 일반 직장에서도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성교육은 의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당연히 성교육을 의무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교육, 이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권리적 차원에서 바르게 배워야 되고 또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교육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성교육을 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면 누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교육을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교학교에서 책임져야 될 학생에 대한 신앙교육은 예배만이 아닙니다. 전인 구원을 목표로 하는 신앙교육이라면 전인 재화를 전제로 하는 전인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교학교에서 전문적인 영역인 성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하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교학교의 성교육은 교회에서 교사가 하든지 아니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지도하는 성교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가 그 자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성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나 형제는 장애 자녀에 대해서 또 형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죠. 또한 장애 자녀, 형제에 대해서 지적 수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신체 변화에 따른 부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문제 행동에 대한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성적 욕구에 대한 사항들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성교육하기에 가장 합당한 교육 환경과 교육 시간과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나 형제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그러니까 학생이 가장 컨디션이 좋고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좋은 현장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성교육, 결코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사안입니다. 성교육은 장애인 교학교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또 의무이며 도전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런 발달장애에 대한 성교육, 책임과 의무와
도전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이 살펴보았지만은 장애인 교학교에서는 성교육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무엇으로 교육하는가? 이 도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움에서 이번에 성교육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활용해서 책임과 또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함으로써 그들의 권리이자 욕구 이것을 바람직한 방면으로 해결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